그러면 도형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도형들이 여러 가지 도형들이 보일 거예요. 보이고 그 다음에 지금 보여지는 도형들은 기본 쉐이프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누르면은 뭐 다른 것들도 선택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 그 쉐이프 중에 우리가 보통 많이 사용하는 게 상자거든요. 그래서 근데 보니까 상자가 빨간 상자가 있고 위에 보면 회색깔로 사선에 무늬가 들어간 상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차이점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통도 똑같죠? 자, 일단 빨간 상자를 클릭을 해서 가지고 오면 마우스 이렇게 따라다닐 거예요. 얘를 작업 평면에 클릭을 하면 빨간 색깔 상자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상자가 선택되어져 있을 때 오른쪽에 보면 상자에 관한 속성들이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회색 무늬 상자도 한번 가지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색 상자도 역시 가지고 올게요. 자, 빨간 상자는 보면 솔리드라고 되어져 있고요. 회색 상자는 보면 구멍이라고 되어져 있을 거예요. 어, 자, 그래서 요 두 가지가 다른 거는 뭐냐면 빨간 상자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3D 프린터에서 출력을 하면 사각형의 그러니까 정육면체죠. 정육면체의 형태로 출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구멍이라고 되어져 있는 요 상자는 보통 우리가 구멍 상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구멍 상자는 어떤 도형을 구멍을 내거나 뭐 잘라내거나 할 때 사용을 하는 도형이 되겠습니다. 근데 요 구멍 상자들 그냥 여기 솔리드 상자들 서로 속성을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솔리드에서 구멍을 선택을 하게 되면 구멍 상자로 바뀌죠. 다시 솔리드로 선택을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도형을 삭제하는 방법은 여기 지금 구멍 상자는 지금 바로 쓸 게 아니라서 이 상자를 한번 삭제를 해 볼게요. 상자를 삭제를 하는데 상자를 삭제를 할 때는 아까 설명한 것처럼 앞서서 설명한 것처럼 왼쪽 위에 있는 휴지통 아이콘을 선택해도 되고요. 그게 아니고 근데 귀찮죠. 우리가 매번 얘를 선택을 하고 위에 올라가서 지우려고 하면 귀찮기 때문에 선택을 하고 키보드에 있는 백스페이스 버튼이나 딜리트 버튼을 누르면 바로 삭제가 돼요. 자, 저는 키보드의 버튼을 눌러서 삭제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도형을 보면 제가 조금 확대를 할게요. 저는 지금 마우스의 휠을 사용을 해서 확대를 했고, 그 다음에 마우스의 휠을 눌러서 화면을 이동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모서리점, 어느 모서리든 상관없어요. 모서리점을 잡으면 가로의 넓이, 그 다음에 도형의 안쪽으로 깊이죠. 값이 보여지는데 지금은 가로 세로 20, 20으로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가운데 점이 있을 거예요. 가운데 점. 얘가 높이 값을 알 수 있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클릭을 해서 보면 20이에요. 그래서 이 상자는 지금 정육면체죠. 6개의 면을 가진 정사각형으로 된 육면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서리점을 잡고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하면 드래그를 하면 어느 모서리 점이든 상관없어요. 확대가 되었다, 축소가 되어졌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높이도 똑같아요. 높이도 20으로 되어져 있는 애를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하면 값이 변해져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해도 되고 모서리 점을 잡고 모서리 점을 잡는 게 아니라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에 값을 뭐 이렇게 입력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가로와 세로는 25고
높이 값은 20인. 제가 높이 값은 손을 안 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얘도 똑같이 25로 만들고 싶다면 똑같이 클릭해서 25로 입력하시고 엔터키 눌러주시면 20 가로 세로 높이가 25인 육면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통 착각하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지금 모델링을 할 때 지금 상자가 빨간 상자잖아요. 그래서 그 구도 한번 가지고 와볼게요. 구. 자, 상자는 지금 빨간색이고 구는 파란 색깔인데 얘를 출력을 하면 3D 프린터에서 출력을 하면 빨간색의 상자와 파란색인 원이 출력이 된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모델링에서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색상이 주어지는 거고요. 그냥 시각적으로만 출력을 하면 그 3D 프린터에 들어가는 재료의 색상에 따라서 다르게 출력이 돼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3D 프린터로 출력을 할 건데 필라멘트의 색상이 흰색으로 들어갔다면 출력을 했을 때 상자도 흰색으로 출력이 되고 요 구도 흰색으로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필라멘트의 색상이 내가 노란색인 필라멘트를 넣었다라면 노란색인 구와 노란색인 상자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색이 우리 종이로 출력하는 그런 프린터하고 다르다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모델링 되는 색이랑 출력되는 색이랑 다르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 복사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 모델링에서 색깔 바꾸는 거, 복사하기 전에 모델링에서 색깔 바꾸는 걸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모델링에서 색깔을 내가 상자를 하나 더 가지고 와서 두 개가 지금 이제 상자가 크기가 다르지만 같다고 쳤을 경우에 그 상자가 두 개가 헷갈린다. 나는 어느 상자가 뭔지 헷갈린다라면 색깔을 바꾸고 싶잖아요. 그래서 색깔을 바꿀 때는 상자를 선택하면 오른쪽에 이렇게 옵션 팔레트가 떴었어요. 그쵸? 그 옵션 팔레트에서 솔리드를 한 번 더 클릭을 하면 이렇게 색깔 팔레트가 떠요. 거기서 원하는 색깔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색깔이 바뀌어져요. 구도 나는 핑크색을 가지고 싶다. 하면 핑크 색깔로 바뀌죠. 됐나요? 그래서 색상을 바꿀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복사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사는 어떻게 복사를 하느냐면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일 기본적인 거는 원하는 도형을 선택을 한 다음에 아까 여기 있었던 복사하고 붙이기 아이콘을 사용을 해서 얘를 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복사, 복사 버튼을 누르고요. 그 다음에 붙이기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붙어져요. 도형이 두 개가 만들어진 거죠. 두 개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 버튼을 매번 도형을 선택하고 여기 클릭했다. 또 이 버튼 클릭했다. 괜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키보드에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는 컨트롤 C, 컨트롤 V 버튼을 사용을 해서 복사해서 붙일 수도 있고요. 근데 또 그렇게 말고 또 어떤 방법이 있느냐면 이제 제가 구로 한번 복사해 볼게요. 구로 복사하는 거는 구로 복사하는 게 아니라 구를 이제 다른 방법으로 복사하는 거죠. 자, 컨트롤 C, 컨트롤 V 말고 키보드에 보면 Alt 키가 있어요. Alt 키를 이용을 해서 복사를 할 수가 있는데 Alt 키를 누르고 도형을 클릭을 해서 옆으로 당기면 복사가 돼요. 복사가 하나가 됐죠. 바로 되는데 또 얘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하고 다르게 얘를 Alt 키를 저는 솔직히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많이 사용을 하는데
Alt키로 하면 어떤 또 장점이 있느냐면 얘를 수직 수평으로 이렇게 그 맞춰서 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Alt키를 누르고 복사를 하면서 Shift 키를 Alt Shift 키를 같이 누른 거죠.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서 여기 이렇게 맞춰져서 같은 선상에서 복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 굳이 정렬을 안 해도 얘는 아니거든요. 얘는 지금 제가 녹색으로 바꿀게요. 녹색에서 핑크로 할 때는 그냥 제가 Alt키만 누르고 당겼기 때문에 지금 이게 안 맞는 거고요. 같은 선상에 있지가 않고요. 얘 두 개는 핑크 색깔의 두 개는 제가 Shift 키를 누르고 옆으로 복사를 했기 때문에 같은 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은 Alt키를 눌러서 Alt Shift 키를 눌러서 복사를 하게 되면 굳이 나중에 정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정렬되어져서 복사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얘들을 복사하는 방법은 복사하고 붙이는 버튼을 클릭을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키보드에 Ctrl C, Ctrl V 버튼을 눌러서 복사를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Alt 키를 눌러서 복사를 하는데 Alt 키를 누르고 그냥 옆으로 드래그를 하면 그냥 복사가 되지만 Alt Shift 키를 동시에 누르고 복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줄이 맞춰져서 같은 선상에 정렬이 되면서 복사가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한 가지 설명을 못 했었는데요. 그거 한 가지 설명을 마저 하고 오늘 마무리를 지을게요. 여기 아까 제가 확대 축소가 할 때, 확대 축소가 아니라 도형의 크기를 조정을 할 때 도형의 모서리점을 잡고 이렇게 축소 확대된다고 했었잖아요. 그쵸? 축소 확대가 되는데 얘는 여기서 모서리점을 잡을 때 Shift 키를 누르고 모서리점을 잡아서 드래그를 이렇게 축소 확대를 하게 되면 같은 비율로 여기서 높이도 높이까지 같이 포함돼서 높이, 넓이, 그 다음에 깊이 값이 같이 되는 거예요. 조정이 되는 거예요. 정비례로. 자, 근데 Shift 키만 눌렀을 때는 대각선에 있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늘어나거든요. 늘어나는데 나는 여기서 이 상태에서 사방으로 확대가 되고 싶다라면 사방으로 정비례로 확대가 되고 싶다 또는 축소가 되고 싶다라면 Alt Shift 키를 같이 누르고 이렇게 하면 중심을 향해서 도형의 중심을 향해서 확대 축소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한 번 더 볼게요. Shift 키만 잡았을 때는 저쪽 모서리에서 이렇게 확대 축소가 되고요. 그렇죠? 자, Alt Shift 키를 잡으면 중심이 기준이 돼서 같이 사방으로 늘어나요. 되셨나요?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해서 도형의 기본적인 크기 조절, 복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할게요.